네, 관복이요. 신라는 자비청황 이러죠. 고려는 자단비녹 이래. 자가 이게 보라색 계열이 동서양이 얘기하는 가장 귀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축의경 입고 다니는 거 자색이야. 원래 공식 행사에 요옷 입거든 이 사람들이 축의경들이. 그리고 이게 붉을단 붉을비요. 진홍색이에요. 진홍색. 같은 붉은색 계통. 그리고 뭐 주홍색, 녹색이 할 테고. 좌단비는 가만있어 봐. 나도 지금 터득한 게 하나가 있네. 신호등을 빨로 파이러죠. 근데 파란색이 아니지. 녹색이지. 고려는 녹색이라고 하네. 내가 이걸 지금도 못 알아냈어. 왜 녹색을 파란색이라고 하나? 다 생명인가? 근데 고려 애들은 녹색이라고 하네? 나 이거 몰랐네, 여태까지? 그럼 이게 조선에서 그렇게 썼구나. 조선 애들이 생명이구나, 그럼.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는지 몰랐어. 서원 출석부도 표지가 녹색 헝겊이에요. 근데 청금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 참나. 자, 외교사 15번. 지도에 표시된 전쟁. 북쪽에서 오는 거니까 뭐 북쪽 오랑캐 걷네. 누구야? 10세기, 11세기 거란이지. 1, 2, 3차. 뭐라고? 서양갱. 1차 서희. 2차 양규. 3차 강감찬. 그렇다고. 기억. 나성과 도시 외곽에 도시를 보호하려고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데 왕궁을 보호하려고 쌓은 성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 성곽이 별로 안 높아. 이건 있을 제자를 써갖고 제성이래. 왕궁 보호용 성곽은 제성이라고 그러고 일종의 담이야, 담. 그냥 담. 나성은 도시를 보호하려는 목적하에 만든 게 나성이고 서울에도 나성이 있어요. 서울에도. 지금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다 복원은 못하고 왜 그게 뭐야? 숭례문 있지, 숭례문. 숭례문 이렇게 보면 이쪽에 약간 이렇게 돌이 있지. 이게 나성이에요, 이게. 그게 나성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걷어낸 거고. 예. 그래서 한양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목적하 이렇게 쌓았다고, 이게. 나성이라는 거예요. 예. 천리장성이 알 테고. 그래서 거란집의 이 국방상의 결과가 나성과 천리장성 축조. 맞죠? 니은 압록강동 쪽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가졌다. 그렇지? 1차 침입 때 서희. 디귿 항전 과정에서 살리타의 부대를 처인, 즉 경기도 용인에서 물리쳤다. 이건 몽골 2차 침입 때 얘기야. 김윤후라는 승려의 병장, 승병의 발악이야. 리을 불교임으로 거란족을 하는 초도대장경.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 소실과 관계에 있다. 초도대장경은 몽골 2차 침입 때. 황룡사 구축목탑은 3차 침입 때. 몽골 침입이야, 몽골 침입. 디귿, 리을은 몽골과 관련 사항이야. 거란과 관계 있는 건 경리은 1번. 다음 16번. 11세기는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이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랬어. 12세기 여진인데 아까 10세기 여진이 나왔어. 그치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하는 고려태조왕건. 여진족을 축출하고 이거 평양 대동강에서 청천강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얘기. 그게 10세기 여진 축출의 장면이고, 그리고 거란은 10세기 말 11세기인데 13세기의 거란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강동성 전투라는 거. 그게 좀 예외야. 이민족 침입사에서. 그거 두 장면은 기억을 해야 돼. 10세기 여진을 겪다고 청천강까지 영토 확장. 13세기 거란을 격퇴하는 강동성 전투. 이 강동성 전투가 결국 몽골 침입으로 연계가 되지. 나중에. 그건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자고. 자, 합당한 건 1, 2번. 다음 문제 16. 지도는 12세기에 동아시아 일원의 정치 형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렇게 되는데 거기 가나래. 가는 한반도 북쪽에 누구야? 여진족, 즉 금나라. 나는 서북쪽, 중국 가는 쪽에 어디?
거란. 거란. 그리고 다는 저게 남성이야? 남성은 밑에 있어야지. 저건 북송. 북쪽 송나라. 북송. 근데 별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도가 틀렸어. 그게 지금 연도가 틀렸어. 960년에서 1127년이야. 뭐 세계사니까 뭐 그게 시험 나오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틀린 건 틀린 거니까. 북송은 그리고 남성은 1127년에서 1279년. 그렇다고. 그게 남성. 몰라도 돼. 연도가 틀렸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뭐 연도는 별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북송, 북쪽 송나라. 누가 쳐들어와서 금나라가 거란을 내쫓고 거란을 밀어내고 어디까지? 저 북송 지역까지 내려와. 그 금의 침입으로 북송이 남송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고려의 무역항이 북송의 어디? 산동반도 정저우에서 남송의 민쪽으로 명주라는 데로 강남에 내려가는 일을 가져와. 여하튼 북송 얘기. 12세기니까 북송 얘기. 자, 그에 합당한 얘기. 1. 다는 북송. 나의 침략으로 망했다. 거란 침략으로. 아니지. 금의 침입으로. 망했다는 아니고 남쪽으로 도망갔다지. 2. 윤과는 나를 격퇴하고자. 나가 아니고 고려 중기 인물이니까 어디야? 여진, 금나라지. 그리고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3. 강감찬은 귀주에서 나의 군사를 마저 격퇴하였다. 거란 3차 침입 때. 그렇지? 귀주 대첩. 이건 맞아. 거란적. 4. 이자겸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의 4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자겸은 어디? 금국 타협론. 금국 4대론을 해요. 어디? 가구 관련있어. 가구. 다는 북송이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17번. 다음 지도 가국가. 이번에는 그 중국이 좀 얘기가 달라. 지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지. 이게 뭐라고? 금이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남송 이렇게 돼 있잖아. 금에 대해서. 금은 원래 우리 신라의 김일우라는 사람이 세운 거야. 그래서 김이요, 금이 김이요. 김일제, 즉 나중에 김일후라고 그러는데 귀족으로 한나라 한무제의 마부요. 마부, 한나라 황제 말 끌고 다니는 애야. 걔가 이제 귀족 반열까지 올라갔다가 그 후손이 금이라는 국가를 세워. 그래서 금나라가 조선조의 만주족이 됐고, 그리고 후금이라는 국가를 세우고, 후금이 뭐로 바꿔? 이래. 그래, 청나라의 시조의 성씨가, 청나라 왕의 성씨가 애신강나라는 거야. 신라를 사랑하고 기억한다. 이래갖고. 그래서 청나라 황제의 성씨가 네 글자야. 애신강나씨야, 성씨가. 예? 김일제 후손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금나라가 고려에 대한 침략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 별로 침략 얘기가 없잖아. 말만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런 좀 사연이 있어.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금나라는 말로 소리만 질러야 되지 별 침략사가 없어요. 네.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이렇게. 그건 뭐 중국사에서도 인정하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자, 그 금에 관하여 1. 강감찬. 이 사람은 거란과의 관계 있는 인물이야. 네. 2. 최영. 전혀 관계없고. 3.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 이건 뭐? 몽골과의 관계지. 4. 묘청은 뭐? 이건 금국 정벌론이죠. 김부식과 이자겸은 금국 4대론. 그리고 묘청은 금국 정벌론. 그렇다고.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해당하는 건 4번. 그렇다고. 18번. 무신집권기에 관하여. 무신집권기. 자, 다음은 무신정권의 변천 과정이다. 이의방. 그리고 그 다음에 정중부. 그리고 정중부를 죽이는 경대승. 그렇다고. 이의방의 이 집권 권력기구는 뭐라고? 아까 얘기한 상장군, 대장군은 뭐? 중방. 정중부도 중방. 둘 다 무식해. 지 이름을 못 써.
경대성은 똑똑해. 집안이. 문신 쪽이고 상당히 똑똑해. 아버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부총리를 역임한 인물이라 상당히 똑똑한 애인데 26살짜리. 경대성은 당연히 중방인 상태에서 전임자를 죽였기 때문에 신변 경호기관을 만들어서 500명의 군인을 댔고 그걸 뭐라 그래? 도방이래. 권력을 도둑질했다 이 소리지. 그 경대성이가 요즘 말로는 공황장애로 죽어.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의학으로 따지면 공황장애더라고 그게. 죽어가지고 갑자기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이 누구? 천민 이의민한테 와. 이게 최고 무식한 놈이지. 얘가. 뭐? 중방. 그래. 얘는 경대성 안 죽였으니까 도방은 없어. 중방 이러는 거야. 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 게 최충원이죠. 그래서 최충원은 물론 중방이 있어. 그래서 다시 뭐를 설치해? 도방. 도방. 전임자 죽이면 무조건 도방이야. 그래서 경대성과 최충원은 도방 설치자야. 그런 상태에서 얘는 똑똑해. 얘는 전라남도 운봉 사람인데 똑똑해갖고 우리 집안의 권력을 오래 갖자. 이래갖고 뭐? 교정, 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최우. 최우는 교정도감의 장인 교정별감집에 앉으면서 문신, 신진사대부, 문신을 끌어들이기 시작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기본데 문신을 끌어들여. 그래서 문무관리 정치 인사기구를 만들어. 그걸 뭐라고 그래? 정방. 그러니까 최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방이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방이에요. 정방. 문무관리 인사처리기구 정방. 그리고 또한 자기 집에다가 네이버 지식검색사를 둬. 문신 우대기구. 그걸 뭐라고 그래? 서방. 그래. 그리고 최후는 뭐 야별초라는 개인 야간 경비단을 국가기구로 바꿔버리지. 뭐라고? 삼별초라고. 이것도 설치해. 그러니까 최후는 정방, 서방, 삼별초. 최충원은 도방, 교정도감. 그렇다고. 그 권력기구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가.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내세워. 의종의 친동생인 이 세워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게 소위 뭐 무신정변이지. 1170년 일명 경인년의 난이라고 그러는데 맞는 얘기고. 이 나는 나가 어디 있어? 최충원. 도병마사를 설치. 아까 도병마사는 11세기 현종 때 설치됐다고 그랬어. 그렇지? 전혀 관계없어. 3. 다. 최후. 정방을 통하여 관직에 대한 문무관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되지? 정방. 이 정방 설치자 최후. 고종 때. 정방 폐지로 유명한 인물은 공민왕. 이렇게. 정방이 중요해. 다시. 4. 다. 삼별초를 군사 기반으로 삼았으며 이때 몽골이 침략한다. 그렇지? 틀린 건 2번 문항. 자, 다음 권력기구하고 관련해서 19, 20번, 19번. 다음 기구들 중에서 정적을 숙청, 감시를 행하였다가 후에 인사재정 감찰권을 장악한 당시에 최고 권력기구를 찾아라. 도방, 정방, 중방, 교정도감. 최고 권력기구래. 그럼 뭐예요? 교정도감. 중방은 집단지도 체제야. 상장군, 대장군 여러 명의 협의체제야. 예. 그리고 교정도감은 뭐겠어? 1인지도 체제. 최충원 1인, 최후 1인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여하튼 당시 최씨 무신 집권교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정도감이야. 책임자를 교정별감이라고 불러. 예. 최충원이 앉았다가 최후가 앉았다가 이런다고. 해당하는 것 4번. 자, 다시 문제 20번.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이번은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틀린 거. 1. 최충원은 집권 초에 10개항의 개혁안을 내어서 정치개혁을 포병하고 나섰다. 되는가? 되지? 이걸 뭐라고 그래? 시무십조. 그런데 이걸 신라말 최충원의 시무십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학계가 뭐라고 한다고? 봉사십조. 이렇게 불러. 명종한테 올렸어. 명종한테. 너 임금 너만 봐라. 이래갖고. 단 실행은 안 해. 발표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 그냥 인기 끌려고 한 거예요. 2. 최후는 문신 동용을 확대하였고 대표적으로 이기보. 서방을 설치하여 문신 인사들, 학자들, 문사로 하여금 수기, 거기서 먹고 자면서 정치적 자문을 담당케 하였다. 되지? 서방. 자기 집에 이 밥을 숙식을 제공해 줬다는 얘기야. 예?
네이버 지식검색자라니까. 그래서 수시로 불러다 물어보고 이랬다고. 3. 최우는 문무관리 인사를 담당하였던 기존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2부, 국방부에 해당하는 병부를 폐지하고 정방을 설치하여서 문무관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되는가? D. 정방을 설치하고 문무관리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 근데 2부와 병부를 폐지하고 이건 틀리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이성육부를 충렬왕 때 1부 사사로 폐지 시스템은 이성육부를 소리가 안 나오지. 6개 중에 2개가 사라졌는데 이성사부를 이랬겠지. 그냥 이성육부 이랬다는 것은 2부 병부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틀렸어. 뒤는 맞고. 예? 그래서 2부 병부를 폐지하고 그런 사실 없어요. 그래서 D만 맞아. 예? 자, 4.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비롯한 모든 정치행위, 정산을 총괄시켰으며 그는 이기구의 수장인 교정 별감직에 앉았다. 맞지? 틀린 건 3번 문화. 이래. 최우가 사적, 자기 집에 설치한 게 뭐라고? 서방. 하나 더 있어. 자기 집에 설치한 게 한 개가 더 있어. 뭐냐? 정방. 정방은 자기 집에다 설치했어. 정방을. 기억을 해. 이건 사적 기구라고 그래. 개인적 기구. 정방과 서방. 최우.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했어. 자, 다음 21번. 가, 나와 관련. 가, 빨간 바지 입은 해서 적고적인 아니라 불리우는 무리가 경주까지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그리고 이건 신라 하대죠. 신라 말. 나 만적. 이건 만적. 고려 후기. 최충원의 집 노예. 가는 신라 하대. 나는 고려 후기. 이 얘기네. 맞는 거. 1. 가. 적고적 가운데 왕건이라는 애도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저 때면 왕건이가 한 18, 19? 그때쯤 될 거야, 아마. 대충. 18, 19. 그런데 무슨 빨간 바지 입은 도둑놈들, 이건 빨간 바지 입었다는 것은 백성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는 뜻의 비유법이야. 그 농민은 아니라고. 호족집이에요. 그것도 예성강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집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는 못 되고 한 은수저는 되는 애야. 그러니까 농민하고는 관계가 없어. 2. 가는 무신정권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렇지? 신라 하대니까. 3. 나 고려후기. 나의 봉기가 일어날 무렵 소 주민도 봉기하였다. 한 20년 시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예, 비슷해. 예. 망이망수의 난. 그렇지? 그 20년 전에 망이망수의 난. 그리고 그 20년 뒷계로 가면 향, 소, 부곡 여러 군데서 난이 일어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몽골 6차 침입하고도 관련 있는 충북 청군 일이면 다인철소. 다인연에 철 만드는 수공업자 마을. 거기에서 또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 그게 이 소의 대표적인 얘기야. 공주 명학이라는 소. 그리고 충북 청원의 다인철소. 지금 산업단지. 대표적인 소. 그래서 이 3번 문항 소유 주민도 봉기가 있었다. 향, 소, 부곡 다 봉기를 했어. 다. 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향도 있고 소도 있고 부곡도 있고 다 들고 일어났어. 4. 가나는 동일한 시기다. 안 동일해. 신라 대 고려후기. 동일과는 관계가 없어. 맞는 건 3번. 다음 22.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에 끼친 영향. 사신으로 온 조고여가 수탈피 1만 명, 그리고 명주 3,000빌, 가는 모시 2,000필. 조고여지, 조고여. 자, 저 조고여가 그래서 저걸 가지고 압록강 가다가 죽었지. 이게 조고여 살해 사건 1225년. 이래서 뭐가 일어나? 몽골 침입. 이런다고, 몽골 침입. 북쪽 오랑캐가 한반도를 쳐들어올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때냐? 12월에 와. 그래서 1월 안에 가야 돼요. 왜? 압록강, 두만강이 얼었을 때 와요. 한겨울에 수영하면 얼어 죽어.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한 2달 안에 전쟁이 끝이 나야 돼. 그래서 병자호란, 정묘란 다 해야 돼. 전부 다. 그 수영에서는 못 온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예? 무슨 동네 개울물도 아니고 수영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대개 12월에 와가지고 이게 1월 안에 간다고. 그 안에 못 가면 지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거란 침입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도망다니다 결국은 그 강감찬이한테 때려 맞아 죽고 이런다고. 그 몰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길에서. 싹 산에 도망가는 놈을 싹 양쪽에서 몰아가지고 넓은 평화로 불러들여갖고 기다렸다가 다 죽여버린 거라고. 그 유명한 강감찬 청야전투라는 건데. 그래서 북쪽 오랑캐가 대개 압록강 도망강이 어렸을 때 넘어와요. 그게. 그래서 12월, 1월에 얘기야. 거의 대체적으로 그래. 사연이. 그래서 이 유명한 13세기에 거란족이 몽골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다가 한반도로 밀려 들어왔어요. 어디로? 강동성 지역으로. 그래서 그 강동성에 은거를 했어. 4만 명이. 그래서 고려의 무력을 못 물리치니까 몽골한테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몽골이 병력을 파병을 해. 2만 병력을. 그리고 압록강 중류지방에 금나라 장군이 세운 동진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동진국도 1만 명을 파병하고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강동성의 거란족을 격퇴를 해. 사만을 몰살을 시켜요. 사만을.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해갖고 동진국과 그리고 이 몽골한테 세패라고 그래. 뇌물을 주기로 했어. 뇌물을. 그랬는데 동진국이 뭐라고 그러냐? 뭘 거기 멀은데 뇌물 주냐? 그래서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동진국한테 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고려가 동진국과 연대를 해. 그러니까 몽골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몽골이 항이조로 사신을 1225년에 파견한 게 걔가 저고요예요. 이걸 가져가다가 압록강에서 죽어버린다고. 이걸 핑계로 몽골이 6번에 걸친 침략을 시작하는 거지. 1231년에 유명한 몽골 침입사예요. 13세기 거란에 쳐들어온 강동성 전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를 해. 강동성 전투, 저고요 사건, 몽골 침입 이렇게 간다고. 다음 같은 상황이 저고요. 고려에 끼친 영향, 몽골 침략. 그렇지. 몽골 침략. 해당하는 것 3번. 그렇지. 1. 화통도가만 설치, 화포. 이건 최무선이지. 고려말. 이 윤관. 이건 여진과 관련된 얘기고. 4. 압록강 어귀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이건 거란 대비책이고. 거란과 관련된 얘기고. 상대의 민족이 달라. 해당하는 것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23. 다음의 밑줄 친 왕에 관해서 틀린 것.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서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왕이 북쪽으로 도망가면 아래에서 쳐들어온 거고 남쪽으로 도망가면 위에서 쳐들어온 거죠. 근데 복주로 도망갔대요. 복주가 어디냐? 경상도 안동이에요. 그럼 북쪽에서 왔다는 얘기지. 그중 2차 침입 때, 이게 2차 침입 때. 이게 이 공민왕의 얘기인데 공민왕이 1356년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고 일부 사산을 다시 이성육부로 자주적관제를 해. 그랬다가 그 4년 뒤에 1361년의 일이야. 그게. 그래서 얘네들 2차 침입이 끝나고 난 뒤에 친원 정책으로 돌아서요. 공민왕이 사실은. 그래서 원나라가 이성육부를 일부 사산을 바꿨지. 그걸 다시 이성육부로 환원하는 사람이 공민왕이야. 근데 공민왕이 5년 만에 다시 일부 사사로 바꿔요. 사실은. 그리고 이때 나는 몽골이 좋아, 중국이 좋아 이래갖고 뭘 그려? 천산대첩도를 그려요. 지가 몽골놈이 돼가지고 지가 변발을 하고 이러는 거야. 그 천산대첩도 사연이 원래 그거예요.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어서 별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역사학계가 사실은 그래. 몽골왕이 공민왕이 초기에는 자주적 개혁을 하는데 후기에는 친원 정책으로 돌아서요. 그러다가 죽어 이 사람은. 네. 자, 그럼 이 침입은 뭐야? 중국 백성이에요. 중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이 도둑놈들이 10만 명이 집단으로 쳐들어와요. 두 번에 걸쳐서 1차 침입 때 4만 명이고 2차 침입 때 10만 명이 오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온 거야. 도둑 집단이 10만 명이. 이게 뭐야? 홍건적의 침입이지. 홍건적의 침입. 중국 명나라 백성들 홍건적의 침입하는 거. 그래서 안동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져. 공민왕. 자, 1. 자제의리를 설치하였다. 맞죠? 동성연의 클럽. 동성연의 클럽 아니에요, 저게. 2.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신돈이 시켜갖고. 3.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되는가? 되지. 예? 동쪽 정보를 위한 임시관청에서 정동행성. 이건 일본 이 원정관청이지.
예? 그걸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개경에다가 이문소라는 걸 둬갖고 친원기구가 됐어. 일본 원나라 앞잡이 기구가 됐어. 그걸 1350년 쌍성중간부 탈환함과 동시에 없애버렸어. 예? 정방도 폐지하고. 4. 박위를 보내서 쓰시마를 토벌했다. 이건 창왕 때야. 박위, 고려말. 창왕 때. 국민왕이 아니고 손자. 창왕 때. 국민왕 손자 때. 국민왕의 아들 우왕. 그 우왕의 아들 창왕. 이렇다고. 손자 때지. 국민왕. 4번 문항은 틀렸어. 다음 24.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왕에 관련된 칭호를 격한다. 정동행성을 설치하였으며 일본 원정을 단행하였다. 누구? 원에 충성합니다. 충성 충찰 쓰는 충렬왕 얘기죠. 자, 충렬왕 때 1. 기철 등의 원에 아부하는 부원 세력을 제거하고 쌍성중간부를 공격, 무력으로 수폭하였다. 국민왕. 2. 인사를 관장하였던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 그래서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인사를 관장하였던 정방을 폐지하고 국민왕? 사림원을 설치하였다. 누구? 충선왕. 정방 폐지, 그 2번 문항은 충선왕이야. 앞뒤 다 충선왕이야. 앞뒤 다. 충선왕 때 이 정방을 폐지한 적이 있어. 왜? 1298년 1월 달에 충렬왕이 개혁정치를 홍자본에서 편민 18사라는 게 있어. 개혁정치를 하다가 원나라한테 미움을 사. 그래서 아버지를 내쫓고 외손자인 충선왕을 임금으로 옮긴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 얘를 올려놓으니까 이 자식도 개혁정치를 하는 거야. 그게 사리머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 얘도. 그래서 7개월 만에 너 일로 와봐. 이래놓고 다시 아버지를 원위시키는 일이 있지. 이게 1298년의 얘기야. 이게. 얘가 그 의욕적으로 개혁 사업을 하는 게 사리멀 설치와 함께 중방 폐지라는 거야. 네. 물론 중방 그 앞에 누가 처음 설치했다고? 최후가 처음 설치한 거야. 그렇지? 최후 설치해. 이 중방이 여러 번 폐지돼. 그래서 최종 폐지는 누구라고? 국민왕이야. 예.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2번 문항은 충선왕이에요. 예. 1298년 정방이 폐지된 적이 있어. 그렇다가 충렬왕이 돌아오면서 다시 부활을 해요. 예. 그랬다가 국민왕이 또 폐지하고 한다고. 왔다 갔다를 몇 번 해. 충선왕 폐지제가 많아. 이 정방 폐지제가 많아. 그냥 꼭 이걸 국민왕에다 목숨 걸면 안 돼요. 3. 정치 도감을 두어서 부원 세력을 척결하고 권세가, 다른 말로 권문세력, 권력을 가진 집들,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코자 했다. 이건 정치 도감이거든요. 이게 충목왕이라는 사람이야. 충목왕은 11살짜리 꼬맹이야. 11살짜리가 무슨 개혁했겠어. 그 엄마가 있어. 엄마. 덕령공주라고 엄마가 한 거예요. 원나라 공주인데 엄마가 한 거예요. 이 여하튼 임금은 충목왕이야. 정치는 엄마가 있어도 충목왕. 그래서 중요한 이 개혁기구가 뭐라고? 사리먼, 충선왕. 그리고 그 다음 정치도감, 충목왕. 그렇지. 4. 도병마사를 도평의 사사로 개편, 국가 중대사를 회의하는 결정으로 합작기구로 만들었다. 70명에서 80명이 참여한 누구라고? 충렬왕. 원에 충성합니다. 충렬왕.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25. 다음 자료에 나타난 지배층. 저거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저 뭐야? 재상지종. 누구요? 충선왕. 그렇지. 충렬왕의 아들 충선왕. 1308년 포기하면서 발표한 거야. 그래서 동성혼, 근친결혼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이 앞에 있고, 뒤에는 우리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소위 권문세족 15집안을 발표해. 그 얘기야. 이걸 재상이 될 수 있는 종자들 뜻이야. 재상지종 발표라고 하는데, 충선왕. 여기서 요구하는 건 권문세족 얘기고. 1. 가문이 한미하에서 별 볼 일 없어서 지방 향리 출신이 많으며 과거를 통해서 대개 중앙관리로 진출한 사람들. 누구요? 신진사대부. 가문이 한미하여, 이건 무슨 소리야? 지방 향리 집안이다. 이 소리지. 중류층인. 단양 향리 집안의 정도전. 뭐 이런 사람. 2.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 정치기를 만들어 막대한 사병을 조직, 무력 기반을 삼았다. 이건 최씨무신 여권, 최충원. 즉 무신들, 최씨무신. 3. 오표 이상의 고위관리들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음수와 공업전의 혜택을 받은 특권층이다. 얘를 뭐라고 그래? 문벌귀족이라고 그래. 고려 전기 문벌귀족. 4. 첨의부의 재신이나 밀직사의 출신이 돼서 도평의사사에서 합조하여 국정을 총괄하였다. 얘네들이 뭐라고? 권문세족. 원간섭계 등장한 권문세족. 해당하는 거 4번이죠. 다음 문제 26. 원간섭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1. 매응자로 쓰는 응방은 내정간섭기구다. 응방은 매사육기구요. 전국에 뒀던 내정간섭기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응방은 어떤 특징이 있냐? 면세, 면역의 특징이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그리고 분대를 안 가. 응방 관리들은. 그러니까 응방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세금을 안 거다. 면세, 면역의 특징이 있어요. 2. 해동청을 징발하기 위해서 순마소를 설치했다. 순마소는 원나라 15대는 놈 잡으러 다녔는데요. 그렇지? 해동청이라는 송골매하고는 관계가 없어. 해동청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건 응방이야. 그래서 앞뒤가 틀려. 순마소는 반원, 원나라에 반대하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정보조직이에요. 정보조직. 이 순마소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썼다. 뭐? 의금부 이런다고 그랬어요. 3. 충선왕은 개경에 만건당을 설치, 문무를 교육하다 했다. 만건당 설치자. 맞는가? 틀렸지? 개경이 아니고 연경이야. 연경. 연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베이징, 북경. 명나라가 북경이라고 그래. 북경, 베이징. 원나라는 뭐라고 그랬냐? 대도라고 그랬고, 큰 수도, 대도. 그랬어. 연경은 원래 춘추전국 시대, 고조선 때 연이라는 나라 있지? 그 수도요. 그래서 연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연경이에요. 연경을 원나라에서는 대도, 명나라는 북경 이런다고. 북쪽에서 수도, 북경 이런다고. 그래서 베이징 같은데요. 자, 그 연경, 베이징에 설치했어. 4. 세자들은 연경에 다녀와서 왕에 오르는 게 관례다. 그렇지? 그래서 국민왕도 7년간 베이징에서 생활했어. 해당하는 건 4번이에요. 다음 27.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가 운영된 시기 정치 상황. 일본 원정을 준비하여 설치했다. 2차 침입을 실패하고 난 뒤인 1280년에. 그래서 81년에 2차 침입을 해. 저기 뭐라고? 정도행성. 동쪽을 정발하기 위한 관청. 이 뜻이요. 정도행성. 그랬다가 원정이 실패하고 난 뒤에 없애지를 않고 끝에 보시면 특히 그 소속에 이문소라는 걸 넣었다. 정동행성 이문소. 이래. 국민왕이 없애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가 운영된 시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 1.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설치된 시기다. 누구? 이건 최충원 집권기 얘기야. 명종 때. 2. 우야도 해군으로. 이건 한참 뒷 얘기고. 3. 원의 부마국이 되어서 왕실의 호칭과 격이 달라지는 때다. 그렇지. 이게 충렬왕 때 설치. 1280년. 공민왕 때 폐지하죠. 정동행성. 4. 노배한관법. 이건 광종. 택도 없는 소리고.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28. 자료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 사실. 역관이었던 조인규, 유청신. 유청신이라는 애는 통역관인데 원래 이게 향소부 가는 부곡 출신이에요. 그리고 매응자, 응방관리로 올라간 이정, 윤수. 이 천한 사람 출신이었고 재상까지 올라갔다. 최고위직까지. 뭐 기타 등등. 그 중에 유명한 김방경이라는 장군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 이걸 다 때려 묶어갖고 뭐라고 그래? 권문세족 이러는 거야. 그냥 묶어가지고 출신 성분이 좀 다양해. 특히 제일 끝에 보시면 장순용이라는 이게 덕수장씨. 장복원에. 장순용이라는 몽골계도 있다. 권문세족 하는 얘기인데 자료 인물들이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서 권문세족 원나라 간섭기 하는 거. 틀린 거. 1. 천령 이북의 영토를 원이 통치하였다. 이 뭐 얘기하는 거야?
쌍성총관부 얘기야. 쌍성총관부. 예. 그 함경도 일원의 세력자인 조이라는 애가 자기 관할 지역을 원나라한테 바쳐. 그러니까 그 옆 동네에 있던 탁청이라는 놈도 자기 관할 지역을 바쳐. 그래서 함경도 일대가 자연스럽게 원나라 땅으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원나라가 거기다가 관리관청을 세웠어. 그 관리관청을 뭐라고 그래? 쌍성총관부라고 불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함경도가 원나라로 넘어갔다. 그래서 직송령이라고 그래. 직송령. 그러니까 원나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최탄이라는 놈이 평양에 사는 놈인데 평양 46개 성. 그러니까 평안도 일대를 또 받죠. 그래서 평양에다가 원나라가 뭘 설치해? 동령부를 설치해. 직송령. 그러니까 함경도 평안도가 원나라 땅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소리의 배경이 저게 쌍성총관부 얘기. 이 만호부가 군사 이 조직에 영향을 끼쳤다. 이 정권 시기에 만호부가 이건 외구격 태용으로 나온 거예요. 외구격 태용으로. 원래 만호부는 처음에 충렬왕 때 외구격 태용으로. 여하튼 충렬왕 때니까 뭐 원간섭기. 3. 첨의부. 이것도 충렬왕이죠.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그 일부란 첨의부요. 역시 원간섭기. 4.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건 고려 중기 숙종 때 12세기. 누구? 윤관. 뭐? 이건 별무반. 그렇지. 여진대비군. 전혀 관계없어. 1, 2, 3번은 고려 후기 이 원간섭기 얘기고 4번은 고려 중기 12세기 초 숙종 때 여진대비군인 별무반에 관한 얘기고.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29. 밑줄 친 인물과 관계 있는 설명이 아닌 것. 공민왕 때 세력을 가진 신하 그리고 세력이 큰 집 어쩌고저쩌고 끝에 세상과 관계없이 독립된 인물을 얻어. 누굴 것 같아?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래. 참. 그 세상과 관계없는 독립된 얻어. 그를 크게 등용하여. 신진사대부래. 참. 바쁘구만. 신돈이. 편조. 백성들은 신돈이라고 부르네. 편조. 신돈이. 뭐 전민변 정도감으로 유명한. 그랬다가 이 토지개혁에 성공하고 노비해방에 성공하니까 신돈이를 죽여요. 치사한 거지, 국명이. 밑줄 인물과 관계 있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 1. 누대. 누대란 오랜 기간 얘기야. 누대를 걸쳐서 오랜 기간이래. 문벌 세력과 대립하였던 신진 관료 세력을 의미한다. 맞아? 누대 문벌 세력과 신진 관료 세력이 충돌했대야. 이게 누군 같아? 문벌 세력이란다니까. 문벌 세력은 고려 전기지.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 그 젊은 왕의 친구인데. 근데 이 왕이 왕을 오래 못하네?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붕 뜬 거예요. 애가 3년 만에. 그랬더니 한 60년간 왕비를 공급한 집안에 애가 잘 됐다. 왜? 지 첫째 딸이 왕비거든. 그걸 등에 업고 이 세력을 쳐버리는 거지. 이게 이자겸이야. 그렇지? 누구? 인종의 장인. 그럼 그 앞에는 뭐겠어? 예종 때 예종의 친구인 신진 세력. 평양을 배경으로 개경으로 신출한 한안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나와. 한안인. 신진 세력을 누가 이자겸이 축출했다. 이렇게 나와요. 보면. 그래서 1번 문항은 그게 한안인으로 대표되는 신진 세력. 예종 측근 세력이야. 예종 측근 세력. 그 예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인종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자겸 세력을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자겸에 의해서 축출당해. 그래서 1번 문항은 12세기 예종 세력을 얘기하는 거야. 예. 나머지 2. 국민왕을 배경으로 성균관을 통하여 유학교육을 강화했고 3. 사회경제적 폐단을 시장하는 개혁적 측면이 없게 4. 권문세력이 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연다고 2, 3, 4는 국민왕 개혁 정치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1번은 고려중기 인종초 얘기야. 인종초. 이자겸 세력이 한안이라는 예종 측근 세력 치는 장면이야. 그래서 1번 문항이 틀려요. 다음 30, 31. 이 두 개. 30. 지도를 보고 기역에서 미음까지. 틀린 거. 국경선. 자, 1. 제일 밑에는 기역. 기역은 신라가 당을 축출하고 확보한 국경선이다.
되는가? 되지.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러는데 이건 그냥 듣기만 해. 670년 신라가 삼국 통일하면서 확보한 땅에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러지. 근데 이게 곧바로 인정받는 건 아니야, 당나라한테. 735년에 인정을 받아요. 인정은. 좀 시간 차이가 있어. 근데 이게 그냥 편의상 676년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735년에 인정을 받아. 왜 그러냐? 732년이면 생각을 하게. 내가 연도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 732년에 당나라가 이 나라하고 싸워. 이 나라가. 그러면서 당나라가 얘한테 얘 좀 치라고 그래. 얘 좀. 왜? 나당 군사동맹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신라가 얘를 쳐요. 그게. 그런데 이 자식이 똑똑해서 이놈도 맞고 이놈도 막아요. 근데 결국은 시키는 대로 말은 들었잖아. 그래서 735년 문서를 통해서 대동강 원산만을 인정을 해줘요. 그게. 그래서 676년에 인정이 된 건 아니고 735년에 가서야 인정이 돼. 이게 시험을 보면 문항에는 나올 수 있어. 답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636년에 대동강의 원산만이 확보되었다. 아니고 735년에 확보됐다. 이랬다고 틀렸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얘기의 배경이 732년이면 뭐가 있었냐? 이 앞에 727년에 이 왕이 일본에 친구를 새겨. 당을 치려고. 그렇지? 그래서 일본에 뭘 한다고? 사신 파견. 이거지. 이게 누구요? 무왕. 이래놓고 732년 이해. 732년 누구를 보내지? 장문유를 산둥만두로 보내. 이게 무왕의 얘기야. 이게 지금. 그렇죠? 예? 무왕의 얘기야. 그 시기에 인정을 받아. 735년에. 여하튼 평양의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신라가 당을 축출하면서 확보한 땅이다. 근데 인정, 공인을 받는 건 735년이다. 그치? 편의상 676년이라고 하지만 자, 니은 태조가 북진정책의 결과로 형성된 국경선이다. 저기 어디요? 청천강이야. 평양 대동강에서 올라간 니은이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데 누구를 내쫓고? 여진족을 내쫓고. 이게 누구요? 고려태조 왕건. 고려태조 왕건. 맞고 디귿. 서희가 거란과의 외교 담판으로 뭐? 강동육추. 압록강동 쪽에 6개 주. 그 얘기고. 리을. 고구려가 당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은 천리장성이다. 맞아요? 아니지. 이건 뭐? 고려가요.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는 당 침입 대비 어디? 부여성에서 비사성. 예? 그리고 고려는 누구 침입 대비? 고려는 누구 침입 대비? 거란 침입 대비. 거란 침입 대비. 그런데 꼭 거란 침입 대비만은 아니고 여진주 쳐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뭐? 북방민족 침입 대비. 이런 거. 북방민족 침입 대비. 고구려는 당 침입 대비. 그리고 고려는 북쪽, 거란 여진족, 북방민족 침입 대비. 그래서 4번은 틀렸고 5. 미음의 국경선은 공민왕 때 영토 회복의 결과를 할 수 있다. 일컬어 쌍성총관부 관할지역 탈환 이렇게 얘기하지. 쌍성총관부 수복. 맞아요. 4번 문항만 틀렸어요. 자, 국경선 확장과 관련해서 4번 문항만 틀렸어요. 다음 31. 신라말, 소위 남말, 호족 세력과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공통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전에 신라하대 고려후기, 즉 남말, 여말의 공통점하고 한 적이 있어. 그러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틀린 거. 1. 새로운 사상의 수용이 있었다. 공통점이 아닌 거야. 새로운 사상의 수용이 있었다. 되는가? 신라말에 뭐가 있어? 불교의 선정, 개혁적인 성향을 보이는. 고려후기는? 성리학. 그 성리학이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다고? 70%가 현실에 입각해서 들어왔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현실에 맞는 용도로 들어왔다고. 그걸 뭐라고 봐? 개혁적. 개혁적 성향이 강하게 들어왔어. 그래서 신라하대는 불교 선정, 고려후기는 성리학. 이러는 거야. 새로운 사상이. 2. 왕조 개창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되는가? 되고. 뭐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 왕건이가 호족이니까. 3. 대토지를 소유한 세력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틀렸지? 대토지를 소유한 세력 집단이면 중앙 지배층. 신라하대는 누구고? 진골귀족이고 고려후기는 누구고? 권문세족이야.
얘네들은 전국에 땅이 있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부재지주. 이런 거야. 전국에 땅이 있다. 이 뜻이야. 그래서 쉽게 대지주 이러지만 부재지주. 틀렸고. 신라는 진골기죽이 해당되고 고려 후기는 권문세죽이 해당되고 4. 중앙의 귀족 세력에 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개혁적 성향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 틀린 건 3번 문화 이렇다고. 쉬었다가 고려 중세 사회사 할게. 중세 사회사.